안녕하세요. 최근에 부동산 구매 열풍이 다시 불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참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혼동스러울 뿐입니다. 언론 뉴스에서 부동산 거래가 다시 화랑이다. 다시 엄청난 속도로 그 부동산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그런가라는 착각을 잠깐 하게 됩니다. 의심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전부 다 조작이고 가짜이고 이 뭡니까? 매트릭스의 뭐 다른 쪽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일들인지 아니면 정말로 진짜인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품 붕괴이고 거래 절벽이고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게 진실인지 아니면 정말로 집값이 올라가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화랑인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건 뭐다? 지나고 나면 알게 된다. 지금 당장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쪽에 이제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당장 2024년에 집값이 떨어진다? 아닙니다. 24년, 25년, 26년, 27년 긴 기간을 가지고 4, 5년간이라고 하는 기간을 가지고 집값이 내려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래저래 참 부동산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재화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정말 잘 따져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너무 막막하게 세상을 바라볼 것도 아니고 너무 쉽게 볼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좀 우려하고 염려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필요하죠. 옛날에 방영했던 PD수첩을 보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싸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비싸다. 이래서 집값을 믿지 못해서 서둘러서 집을 샀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래저래 뭡니까? 6억 5천짜리 집을 사는데 4억을 대출받고 뭐 그 4억 대출을 자기가 끝까지 갚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 어느 시점이 되면 다른 누군가에게 팔 거라고 생각하고 모험을 걸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누구누구는 집값을 이렇게 상승할 거를 전망하고 빚을 5억 내고 10억 내고 20억 내서 5채 10채를 사서 자산 가격을 20억 30억 더 불렸는데 당신들은 새가슴이어서 집을 사지 못하고 금 내면 살아왔다. 그래서 니네들이 거지다. 200층이다 300층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 5년간 되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두고 보자고요. 어떻게 벌어질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것 같습니다. 노동왕이든 뭐 갭 투자의 성지든 뭐든 온갖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떠들어대는 개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감당할 수 있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사는데 대출을 70% 받았다. 이게 정신이 나간 거잖아요.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내려가면 벼랑 끝으로 내몰립니다. 뭐 6억이다 7억이다. 집값이 뭐 4억 5억 6억 대출 받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러는데 미친 겁니다. 6억짜리 집 사는데 3억 대출 받아도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건데 너무 무리하게 집을 연끌해가지고 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이제 맞게 될 현실은 뻔한 겁니다. 8억짜리 집을 5억 대출 받아 샀는데 8억이라고 했는데 집값이 6억 되면요. 집값이 5억 5천 되면요.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아비규환 지옥이 펼쳐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DSR 70% 이상인 가구가 299만 명이다. 이게 벌써 2년 전, 3년 전 이 수치입니다. 그러면요. 사실상 그 300만 명은 파산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벌어들인 돈으로 생활비를 감당 못하는 거죠. DSR 70%이다 보니 빚 갚는데 70% 쓰고 30%로 생활해야 되는데 생활이 되냐라는 겁니다. 생활 안 됩니다. 그런 가구가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겉으로는 괜찮다. 집값도 오르니까 조금만 지나면 니네들 부자 될 수 있으니까 참아. 괜찮아. 지금 집을 안 산 사람들이 바보 등신이고 집을 산 사람들, 특히나 연끌에 산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이다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지켜보자고요. 두고 보자고요. 노원구의 22평 아파트가 9억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개소리죠. 무리한 이제 집값 거품들이 시간이 지나면요. 엉망됩니다.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렸던 수성구가 한때 1년 사이에 24% 올랐습니다. 통계상에 24%면요. 실제로 현장에서는요. 50% 더블 그 이상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분양받으면 된다. 이랬던 대구가 지금 현재 엉망입니다. 33평 분양가가 11억 5천이었던 곳이 대구입니다. 미친 거죠. 주변 아파트 시세가 9억인데
훨씬 더 비싸게 새 아파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리하게 분양가를 책정했던 거죠.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탓에 부동산 시장이 개판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돼야죠. 참 어처구니가 없죠. 대구에 5만 가구가 전국에 미분양이 10만 가구라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4인 가구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40만 명이 살 공간이 비어있다라는 겁니다. 미분양이 10만 가구다. 이보다 더 이상일 수도 있고요. 지금 부동산은 거푸폭탄입니다. 집값이 오른다 또 오른다. 투기 수요가 계속 받쳐질 것 같지만 과연 그럴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엉망이 될 거다라고 보면 맞고요. 참 무섭게 생각해야 됩니다. 100세 시대에 은퇴가 빨리 오는데 은퇴 이후에 수십 년간 어떻게 살지 궁리해야 되는데 부동산에 저당 잡히면요. 뭐하고 사냐라는 겁니다. 참 답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여전히 엮거려야 된다. 집값이 대세 상승기가 다시 왔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놈들은 다 가짜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아직은 불확실하다. 불투명하다라고 하지만 25년, 26년, 2년만 지나면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가짜가 사라질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죠.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우리가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업에 집중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고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건 좋습니다. 재테크, 주식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그쪽에 올인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죠. 부동산은 금방 뭔가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내다봐야 되는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모든 게 재테크로만 다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에 각각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지켜보면서 살아가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자기의 속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체력도 기르고요. 재능이 없어도 남들보다 느려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면 인생을 잘 좀 이뤄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천천히 부를 축적해 나가고 자산을 만들어가고 삶을 유지해 나간다. 이런 생각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삶을 좀 만들어 가보자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반전은요. 매일매일의 작은 성취에서 시작되는 거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간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갖고 천천히 움직여가면서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기만의 실력을 갖춰 나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조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따위에 올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